오늘 경제 우리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는 1일 1경제입니다. 오늘 한 줄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2026년 1월 한국 수출이 4년 만에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은 경기가 이미 좋아졌다는 확정이 아니라 수출이 먼저 몸을 풀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출은 지금의 컨디션을 그대로 복사해 보여주기보다 기업들이 다음 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먼저 묻어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뉴스는 기분 좋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방향이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결과를 말하는 뉴스가 아니라 방향을 보여주는 뉴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잡아두면 다음 경제 뉴스들이 훨씬 쉽게 연결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길게 끄는 이유는 이 숫자를 느낌이 아니라 흐름으로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이제 왜 하필 지금 이런 전망이 강해졌는지부터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배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전망은 갑자기 좋아졌다가 아니라 누적된 흐름이 이제 숫자로 드러났다에 더 가깝습니다. 과거 흐름부터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수출은 회복이라는 단어와 정체라는 단어 사이에서 오래 흔들렸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이 꺾인 뒤 회복이 늦었고 중국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하게 늘지 않았고 미국은 금리 부담 때문에 소비가 둔해졌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수출은 완전히 무너졌다기보다는 좋아졌다가 다시 멈추고 멈췄다가 다시 좋아지는 불안정한 리듬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누적 변화가 하나 쌓였습니다. 기업이 버티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재고를 줄이고 비용을 조정하고 투자를 미루되 완전히 끊지는 않는 방식으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해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면 뉴스는 보통 한 달 수치를 크게 다루지만 기업은 몇 달 뒤 주문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준비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엔 가볍게 지나간 신호들도 있었습니다. 수출이 조금 늘면 기저효과 아니냐가 먼저 나왔고 수출이 조금 줄면 아직 회복 멀었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흔들리다 보니 사람들은 흐름보다 감정으로 뉴스를 소비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장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출 실적이 단발성 반짝이 아니라 예상치를 반복해서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주력 품목이 같이 움직였고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동시에 강하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이겁니다. 한쪽만 좋아진 수출이 아니라 주력 품목과 주요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수출이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수출이 늘 때는 보통 두 가지가 섞입니다. 가격이 올라서 늘어나는 경우와 물량이 늘어서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전망이 힘을 얻는 순간은 가격만이 아니라 물량 쪽에서도 움직임이 보일 때입니다. 또 하나는 시장의 조합입니다. 중국이 받쳐주고 미국이 받쳐주고 거기에 주력 품목까지 붙으면 수출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한 달 이벤트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이 조합이 나왔다는 점이 사람들이 이번 전망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저효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 숫자가 너무 낮았으면 올해는 조금만 늘어도 상승률이 크게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튀면 그거 기저효과 아니야?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기저효과가 전부라면 품목과 시장이 동시에 살아나는 장면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군데만 반짝하고 끝나기 쉽습니다. 이번 전망이 의미를 갖는 지점은 바로 그 동시성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한국에서 더 특별합니다. 반도체가 움직이면 그 뒤에 붙어있는 장비, 소재, 물류, 협력업체가 같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한 품목이 아니라 한 생태계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작년 말부터 이어진 실적의 연속성을 만들었고 반도체 중심의 회복이 구조를 만들었고 대중대미 동반 강세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개선이나 GDP 성장 기대 같은 단어가 함께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배경을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이 뉴스가 좋다 나쁘다로 끝나면 다음 장면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핵심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파트의 방향을 먼저 잡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수출이 늘었다가 아니라 수출이 늘어나는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수출 증가와 경기 회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출은 기업의 계획이 먼저 반영되는 숫자입니다. 둘째, 수출은 실물보다 심리가 먼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 수출이 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경기가 좋아졌다고 바로 이어붙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수출은 경기의 동행 지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행 신호처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이 좋아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덜 비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문이 먼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특히 반도체는 지금 당장 쓰는 소비재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과 투자 계획에 붙어있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늘면 기업들이 다음 분기에 생산을 상상하고 미리 물량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도 우리 체감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수출은 먼저 기업 실적과 고용 계획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임금과 소비, 물가 쪽으로 천천히 전달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면 그래서 수출 뉴스가 좋은데도 사람들은 당장 왜 나는 모르겠지라고 느낍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전달 순서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상황 예시로 바꿔보겠습니다. 공장이 주문서를 조금 더 받기 시작하면 바로 월급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라인을 유지한다. 사람을 더 뽑을지 검토한다. 야근을 줄일지 말지 다시 계산한다. 이런 조정이 먼저 생깁니다. 여기서 용어를 하나만 잡고 가겠습니다. 무역수지는 간단히 말해 수출로 벌어들인 돈과 수입으로 쓴 돈의 차이입니다. 수출이 강해지면 무역수지가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그게 경제 심리를 바꾸는 재료가 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제 다 끝났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는 회복이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회복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수출 증가라는 사실보다 수출 증가가 만들어내는 다음 계획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구분이 있어야 다음에 나오는 환율, 금리, 기업 실적, 고용 지표가 한 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한 번 더 붙이는 이유는 이 차이를 놓치면 후반부에서 일상을 연결할 때 다리가 끊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확인할 구간이 있습니다. 수출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이제 끝났나부터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지표가 따라오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수출이 먼저 뛰고 그 다음에 고용과 투자, 소비가 따라오면 그때서야 회복이 생활적으로 이동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기대와 확인을 분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왜 이런 전망이 나왔는지와 그 전망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닿는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흐름은 수출이라는 숫자가 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흐름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이번 수출 뉴스는 지금 당장은 체감이 약하지만 사람들의 선택 기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개인 시점부터 보면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현실이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고정 지출이 갑자기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면 그래서 이 뉴스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라는 질문으로 쉽게 흘려보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장 안에서의 분위기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성과급이 늘지는 않더라도 내년 계획을 이야기할 때 말끝이 조금 덜 무거워집니다. 보류됐던 안건이 다시 검토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국민 시점으로 넓혀보면 일하는 국민의 태도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완전히 움츠린 상태에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던 흐름에서 상황을 보며 판단하려는 쪽으로 자세가 바뀝니다. 이 체감이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이유는 한국 경제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출이 움직이면 기업의 생산 계획이 먼저 바뀌고 그 변화가 고용과 투자로 전달되며 마지막에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늦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 순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조심해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미 좋아졌다고 확정해버리는 순간 기대가 현실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 파트의 방향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수출 흐름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이 이어지고 대중대 및 수요가 동시에 유지된다면 무역과 성장의 균형이 조금씩 안정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건 폭발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장기간 이어진 긴장 상태에서 서서히 체력을 회복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외부 변수입니다. 금리, 환율, 국제 정세 같은 요소들은 이 흐름을 언제든 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 수출 수치는 좋아 보이는데 체감은 따라오지 않는 상황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은 단순합니다. 기대는 하되 판단은 미루는 태도입니다. 이 뉴스를 볼 때 이제 끝났다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시선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하나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이 수출 흐름이 고용과 투자 쪽으로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질문으로 남기고 조용히 물러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숫자는 바뀌는데 내 일상은 그대로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경제의 변화가 항상 체감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오늘로 끝나는 소식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 생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 하나 꺼내봤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땠나요? 오늘 하루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라도 남은 생각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1일 경제였습니다.